저는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질문 가겠습니다. Journey, 서울에 혹시 집 있어요? 아, 쌤. 왜? 생각해보세요. 1년에 2천만 원, 10년마다 2억이고요. 2억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도 50% 수익 난다고 해도 3억이에요. 근데 집 못 사요, 쌤. 아니 Journey, 지금 우리 부터뷰 같이 한 지가 얼만데 그런 마인드세트로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오늘 알려주세요, 오늘. 오, 맞아요. Journey가 잘 찍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우리 MZ세대 여러분, 그 마음 Journey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으로도 여러분의 지식 여부에 따라서 정말 알짜 위치에 좋은 부동산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꿀팁을 가르쳐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주치,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환자들 놀렸어요, 지금. 아이고, 오늘 바쁘시겠네. 사실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아가지고 많이 뵀어요. 나이는 젊으신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랑 별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진짜 찐이다 라는 생각을 알면 알수록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 노하우를 얻게 되시고 실행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분들 보다 보면 대부분 나이가 40, 50대잖아요. 맞아. 예. 근데 저만 30대예요. 거기서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거든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데 맞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타고났다. 일명 부수적. 금수저가 아니라 부수저. 네. 제가 성동구 토박이에요. 지금이야 성동구가 이제 강북 3대장, 마, 용, 성에 들어가지만 그치.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1번지였었죠. 오.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왕십리, 행당동 죄다 이제 재개발 판이었고 이렇게 재개발들이 쭉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저는 그냥 살면서 지켜봤었던 것이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소장님. 보통 거기 살면서 지켜보지 않고 그냥 살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안 지켜봐요.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에 관심 많으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예전에 따셨었고 부동산을 2004년도에 시작을 한 게 성동구였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도 예전부터 쭉 해오시다 보니까 여기도 조합원, 저기도 조합원, 여기도 대의원, 여기 대의원 하면서 성동구에서 저희 아버지가 안 거쳐간 조합이 거의 없어요.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이 워낙 많으셨었고 저는 그거를 어깨너머로 봤었고 재개발 전문가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부수저가 그럼 많네요. 네. 부모님한테 금은 물려받진 않았지만 그 부동산 센스와 이런 어깨너머로 네. 배운 것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나요? 어때요? 사실 돈까지 내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절실한 사람들이 올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나이대가 많죠. 40대, 50대가 넘어가는데 요즘 들어서 30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성향도 달라요. 40, 50대 분들은 내가 돈까지 내고 상담 받으러 왔으니까 찍어줘. 어디가 제일 좋아? 그렇게? 네, 이렇게 오케이. 오시는데 어? 젊은 분들은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와요.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들을 정리해놓고 좋은 선택지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시간 알차게 쓰고 가는 그렇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네. 자, 그러면 투자할 자금이 예를 들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도 올까요? 어때요? 그럼요. 이 소액으로 어떻게 이 시드머니를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당연히 있고요. 있구나. 2, 3천은 주식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부동산은 수억 원씩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2, 3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뭔가 눈높이에 저 높이만 있어서 그런데 다들 한남 뉴타운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한남동 좋죠. 한남동 좋은데 이제 한남 뉴타운은 현금만 최소 22억에서 25억이 필요하다 보니까 MZ가 아니라 그냥 50대, 60대 분들도 현금을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네. 너무 그런 한남동, 성수동 이런 데에 눈이 가 있으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높이를 쫙 낮춰서 이런 데도 사야 되나요? 하는데 그런 데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네, 그렇게.
자,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수저를 물려받은 덕분에 이게 가능했지만 저희는 부수저는커녕 빚이나 안 물려받으면 지금 다행인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 공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 당장 right 시작해야 된다. 사실 저는 주식은 잘 몰라요. 네. 한 18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3억을 말아먹고 네. 가산을 탕진하시고 아이고.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제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다 그렇단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뭐 2천만 원을 갖다가 100% 수익률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희박하죠. 어렵죠. 근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2천, 3천으로 갔다가 2천, 3천 벌긴 되게 쉽거든요. 또 주식은 솔직히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네. 부동산 같은 경우 모르면 안 되는 게 위, 식, 주, 중, 주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집을 안 사도 전월세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따지면 삶의 필수적인 사항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서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전세 사기 당하고 갭 투자자들에서 해무녀가 어쩌고 화곡동 빌라 500채 다 날라가고 사회초년생한테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재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는 꼭 해야 된다. Right now. 자, 그러면 이것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불인이들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몰라요. 그것 좀 구별해 주세요. 우선 입주권과 분양권부터 구분을 해볼게요. 우선 입주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합원의 권리, 즉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신축 아파트로 짓기 전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재개발 지역 혹은 재건축 지역에 조합원 물건을 산 거를 우리가 일명 입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분양권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일반 분양을 신청하는 게 바로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권과 분양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똑같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조합원으로서 받는 거는 입주권. 여기서 이제 남는 세대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하는 걸 청약 통장을 통해서 받았다. 분양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입주권 내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장 쉽게 퉁쳐서 말하면 아파트를 멸실시키고서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것을 재건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멸실시키고서 신축 아파트를 짓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왜 구별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 규제가 달라서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꼭 정확한 거는 지자체의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옛날에는 어떻게 대충 구별했냐면 딱 갔을 때 동네가 낙후되고 골목이 좁아. 차가 못 들어올 것 같아. 거기는 재개발. 네. 그리고 아파트긴 아파트야. 막 차도 다 잘 들어가고 하는데 건물만 오래됐어. 그럼 재건축 저희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게 그렇진 않네요 또. 그렇게 구분을 해도 거의 한 95%는 구별이 가능해요. 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간혹 재건축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재건축인 줄 알지만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아파트가 있어요. 속해 있는? 네네네.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사업인지를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쾌하게 딱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진짜.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그 절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 순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자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태면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그런 정비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나게 되는데 왜 조합설립인가가 중요하냐면 75% 동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75% 동의를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까지 빨라도 5년, 뭐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조합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불이익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한 30개월,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일반 분양하고 입주 이렇게 가는 게 전체 재개발 재건축의 프로세스다. 야, 이 수십 년에 걸칠 것을 다 몇 분 만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재밌다. 자, 그러면 소장님,
자,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에 유독 그 스페셜티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야야말로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넘사벽? 그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돈도 있고 시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예전에는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 관련해서는 네. 권 하니까 또 맞아. 뭔가 느낌도 어렵잖아요. 뭐 어려워. 권리에서 너무 어려워. 진짜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들이 있는데 요즘은 당장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도 무료로 공급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투미TV라고 있어요. 네네. 이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법률적인 사항들 상세하게 풀어놓은 영상들 많으니까 관심만 있으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잘 돼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네. 나도 해도 되느냐라는 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을 고려하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최소! 네. 어디 영상 보니까 용산에 여기가 천지개벽 할 겁니다. 강남의 땅 한 평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만 하잖아요. 아, 옆에 와 계신 줄 알았어, 그분이. 네네. 그런 말을 듣고 샀더니 이제 초기 지역 재개발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 15년, 2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요. 환갑잔치 할 때 이제 있을 수 우리 제 있으니까. 자식이 이제 좋겠죠. 그렇죠. 당장 지금 강남권에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서 입주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보다 보면 대부분 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년 설립되고 그러고 움직이는 단지들이거든요. 2000년 초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주를 그래도 한 4, 5년 내에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서 시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30이에요. MZ세대예요. 남는 건 시간이죠. 40, 50대보다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20년 정도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재개발 지역 이제 막 조합설립 인가단지 얼마 안 된 곳이에요. 30대 때 신혼집으로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되겠다. 와. 이런 비전을 그거 가지고서 괜찮다, 그거 괜찮다. 투자하면 너무 좋다. 아. 지금 주목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요, 소장님. 재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만 해도 한 1, 2억 갖다가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요새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있다? 눈높이를 낮추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라고만 하면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4년 전만 해도 저기 뭐 노원구 상기뉴타운 이런 데는 투자 금액이 불과 1억대, 신림뉴타운도 1억대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와. 근데 상기뉴타운은 지금 투자 금액대가 5억 중반 넘어가고요. 신림뉴타운은 뭐 7억대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서울 재개발은 최소 5억대부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 여기든 뭐 2억으로 된다던데 1억으로 된다던데 그거 다 예정지. 1억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정말 높겠다. 그렇지. 블로그라든지 오픈 채팅방에서 막 여기 막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럼 제가 아까 1억, 2억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디가? 눈높이를 어떻게 낮춰야 되냐면 우선은 경기도도 어렵고요. 성남은 막 8억 넘게 필요하고요.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도 현금이 최소 5억대에서 한 7억 선. 남양주 더욱 넘게 필요하고요. 위정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보면 한 3억 선. 그러면 1, 2억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인천으로 가면 있습니다. 인천의 조합설립 인가난 재개발 지역들도 잘 찾아보다 보면 1억 초중반부터 그리고 한 2억대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선택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는데 나는 리스크를 엄청나게 안고 인생은 한 방이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해가지고 용산에 3억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인생을 걸고 가겠다. 그래도 용산 30년 뒤에라도 완공이 되면 거긴 30억 갈 거니까 가지야 하면서 갈 거면 3억을 묻어놔도 되고요. 장담은 못 해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불려 나가겠다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난 인천에 있는 재개발 지역. 인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신축 아파트들 가격대가 8억대가 넘어가고요. 송도 이런 데는 10억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난 안전한 재개발을 소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네. 인천은 인구가 많잖아요, 또. 그렇죠. 인천 인구가 3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하철도 뭐 7호선이라든지 2호선이라든지 또 GTX도 뭐 맞아. B 노선, 뭐 D 노선 뭐 이런 식으로 뚫리기 때문에 맞다. 되게 괜찮아요. 네. 여기 개발할 때가 이제 서울 기준은 서쪽으로 간다. 왜냐? 동쪽은 태백산맥이 막고 있고요. 산이 막고 있어. 그렇죠. 북쪽은 통일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네. 좀 군사 보호 시설들도 많고 네. 개발 제한들이 많다 보니까 서쪽으로 기회의 땅 인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